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 13번째 시간으로 소개할 책은요. 도서관에 간 사자입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사자가 왔어요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시작 전부터 단번에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을 발동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이죠. 이야기를 좋아하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자가 도서관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엮은 책이랍니다. 작가 미셸 루드스는요, 미국 뉴욕이나 뉴욕 근처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한 경험을 가지고 동화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을 모셔온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동네 도서관에 사자가 온다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표지를 보면서 이렇게 사자가 얌전히 있다면 전 매일 도서관에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자라는 소리만 들어도 비명을 지를 것 같아요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비명이나 이런 반응들이 폭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책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자면 떠오르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도 좋고요. 사자를 보면서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친구들은 사자가 무섭지 않나요? 그죠? 사자는 왜 도서관에 갔나요? 사자의 나이는 몇 살일까? 그다음 사자는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그리고 아이들은 사자가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어느 날 사자가 도서관에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느 날 사자가 도서관에 나타나니까 도서관 직원이 뛰어서 관장님께 보고를 하고 있죠. 도서관에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도서관 관장님은 아주 태연하게 사자가 뛰었습니까? 사자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호영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원 맥비 씨는 아주 난처하고요. 이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니까 이 낯선 사자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자는 도서관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며 친구들과 책도 읽고요. 그죠? 구경도 하고 졸리게 되면 누워서 잠도 자곤 하는데요. 사자는 이야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 읽어주는 장면에서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할 때 사자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 끝나서 속상했는지 더 읽어달라고 보채는지 으르렁 큰 소리로 외치게 된답니다. 그런 상황이 빚어지자 관장님이 사자가 이렇게 떠들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도서관에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사자가 너무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가서 사자 조용히 하면 올 수 있나요? 되물으면서 아이는 사자를 이 도서관에 친구로 맞이하고 싶은 생각으로 관장님께 건의를 하고요. 이거를 관철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조용히 하면 와도 돼 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는데요.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한 사자는 다음날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을 살피게 됩니다. 이야기 시간 전에 미리 나타난 사자를 본 관장님은 사자에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자는 신이 나겠죠. 자기가 일찍 와서 도서관을 둘러보려고 했지만 어제 무섭게 대했던 관장님께서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도서관에서 재미있게 지내는 사자가 이제 사람들 눈에는 새로운 어떤 대상이 아니라 친숙하고 가까운 친구라는 그런 대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장님을 도우러 갔던 사자가 관장님이 책을 꺼내다가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보고 사자는 관장님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맥비 씨에게 달려가서 신호를 부르는데 어떡할까요? 말이 통하지 않은 맥비 씨가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정말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맥비 씨에게 신호를 주는데 역시나 맥비 씨는
사자가 큰 소리를 냈다가 또 관장님에게 이르러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씨가 관장님에게 가서 보니까 관장님이 다쳐 있는 거죠. 맥베 씨가 이제 관장님을 수습하게 되는데요. 사자는 이렇게 맥베 씨에게 큰 소리로 관장님의 상황을 일러줘야겠다고 도서관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관장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밖으로 나가게 된답니다. 이 사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일상으로 돌아온 도서관의 모습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나갔던 사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궁금하죠? 왜 사자가 돌아오지 않을까? 특히 사자의 도움을 받았던 관장님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 수심 가득 찬 얼굴로 창문을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맥베 씨가 이것을 읽었는지 관장님이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퇴근 후에 집에 가지 않고 사자를 타서 나서게 된답니다. 그리고 사자를 만나서 새로운 규칙이 생겼으니까 도서관에 와도 된다 하면서 사자를 도서관에 다시 오게 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은 한번 책을 읽고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사자가 도서관에 와서 친구들이 높은 곳에 책을 꺼낸다고 하면 등에 태워서 재미있게 놀이처럼 도서관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사자가 다시 도서관에 돌아와서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이 가장 인상 깊다고 하더라고요. 사자가 이제 규칙도 잘 지키고요. 사자가 하나하나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아이들의 흥미도 유발하고요. 사실 사자가 있는 도서관이라 한다면 도서관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사자가 있는 도서관에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이로 바뀐다면 더욱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간 사자를 읽으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고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3명으로 압축할 수 있겠죠. 도서관에 온 사자, 그 다음에 도서관 직원, 맥비 씨, 메리워드 관장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자가 인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그 표면으로 보이면 아주 무섭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사자는 정말 새로운 곳에 들어가고 사실 자기 영역은 아니지만 도서관에 가는 걸 봤을 때 아주 호기심이 많고요. 도서관에서 생활하면서 차근차근 생활하는데 사실은 맥비 씨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자는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사자가 도서관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엔 몰랐을 때는 소리도 지르고 이런 행동들을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주면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도 잘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사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자가 떠들어서 큰 소리 내서 도서관에 못 들어올 위기에 처했지만 그거를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관장님께서 다치셨을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말 자기가 규칙을 못 지키는 상황이 돼서 도서관에 못 오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을 구하겠다고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면 사자는 정말 융통성이 많은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도서관을 나가서 그 다음날 도서관을 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자라는 들고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맥비 씨 어떤가요?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책임감으로 아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메리웨더 관장님. 관장님은 사실은 사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규칙만 지킨다면 괜찮습니다 하면서 아주 허용하는 그런 개방성을 가진 그런 관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왔을 때 규칙을 어기면 정확하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딱 기준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도 하고요. 자기를 도와준 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사자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자에게 정말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자가 돌아와서 기뻐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관장님도 정말 규칙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관장님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떠오르는 핵심 낱말, 키워드를 말해보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규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책을 정확하게 읽은 거죠. 자, 그럼 규칙은 왜 필요할까? 또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규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도록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서관에 뛰지 말기,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외에 또 어떤 규칙이 있으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책을 읽을 때 낙서를 하거나 찢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휴대폰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를 하지 않는다. 또 아이들이 또 그 도서관 검색용으로 컴퓨터가 있는데 게임을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도서관에서 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책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하거나 떠들지 않거나 장난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겠죠. 다음으로는 사자가 이제 도서관에서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안내를 받고 규칙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죠. 또 어느 날 응급 상황이 벌어져서 사자는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공공장소에서,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사실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규칙을 어겼던 관장님을 구하기 위해서 규칙을 어긴 사자의 행동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규칙을 어겼지만 관장님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도서관에서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자의 행동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러 번 이유를 아이들과 나눠보면 규칙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이 다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데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어기는 건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요, 규칙은 지켜야 한다. 그럼 지켜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두 번씩 규칙이 어겨지게 되면 이 도서관의 규칙은 사라지게 되고 무질서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도서관에 간 사자가 한 행동은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도서관 관장님이 건강이나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예외적인 규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규칙도 중요하지만 규칙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희생하는 거는 어떨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그래요. 사람의 목숨, 다친 일을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한다면 우리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경중을 가려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있을까 하면서 이제 교실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고 공부 시간에는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죠. 그런데 선생님, 급똥이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똥이 마려우면 가야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이 아니고 공부 시간이라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급식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이런 전제가 있는데요. 내가 알레르기나 특이 체질이라면 급식을 골고루 먹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급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공부 시간에는 조용해야 한다는데요. 예외적인 상황 많이 발생하죠. 발표를 할 때는 이야기해야 되고 짝과 상의를 해야 된다. 하부르타 그런 이야기 나누게 한다면 조용히 해서는 안 되죠.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수업에 참여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고요.
내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열어두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규칙을 지키지 말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은 지키되 그 규칙을 우리에게 맞도록,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규칙이 되도록 조금 더 확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도 사자가 오면 어떨까 하면서 여러분이 동네 도서관을 가면서 즐거운 책 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간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블로그에 있는 학습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본 다음에 꼭 글쓰기나 일기장에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